안녕하세요. 이페스 손사에서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를 맡고 있는 윤석열 강사입니다. 발음을 잘해야 돼요. 윤석열 강사예요. 반갑습니다. 이렇게 평일 저녁 시간인데도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, 설명을 하기 앞서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또 잠깐 이제 뭐 시험 유형 및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처음 하는 것 같은데,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, 올해는. 제가 이제 총 9번째, 이페스 손사에서 자동차 보험을 하는 게 9년째인데요.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, 나비 넥타이를 메고 강의했어요. 어떻게든 좀 튀려고. 네. 그리고, 온라인으로만 처음에 이페스 손사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정말 조그만한 촬영장에서 우리 촬영 기사님하고 둘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강의했는데, 그 다음부터 오프라인이 진행되고 처음에 한 2분 앉아 계셨거든요. 근데 지금 여기 많이 있죠. 그래서 제가 근데 그 각오를 생각해 보니까 그 2명 있을 때 제가 제일 열심히 했더라고요. 시간이 지나면서 강의의 스킬과 뭐 강의의 뭐 여러 가지 뭐 시험의 유형들을 접하면서 나름의 요령들을 생겨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는 했지만, 그때 제 열정과 제 마음의 다짐들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들을 조금 겪었어요. 그래서 올해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합격생들은 점점 많아지고 저에 대한 뭔가 이런 인지도가 올라가는데 제 마음은 또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조금 올해는 다시 그 2명 앉아있던 수강생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되게 부족한 강사고요. 잘 몰라요.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이렇게 선택해서 저한테 오셨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은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들 최대한 쉽게 합격하기까지 저랑 같이 손잡고 제가 기둥이 될 테니까 제 옆에 막 달라붙어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자동차 보험은 유형 뭐 아까 제가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좀 재수생들도 조금 있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공부하신 분도 계실 거고, 또 전혀 처음이다, 아무것도 모른다, 심지어 자동차 보험 가입도 안 해봤다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 꼭 어디에 뭐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 이제 제 강의 일단 좀 쉽습니다.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할 건데, 혹시 들으셨던 분들 또 전반적인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분들은 이제 왜를 찾아가야 돼요. 왜? 이게 왜? 알잖아, 뭔지. 알고 있으니까 그럼 왜? 조금 더 깊이 있는 학습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잘 맞춰서 안내를 해드릴게요. 자동차 보험은 정통적으로 제일 어렵다고 하는 과목 중에 하나죠. 어렵다기보다 범위 자체가 넓진 않아요. 근데 처음 부분이 여러분들의 이해가 조금 어느 정도 돼야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인 거예요. 다시 설명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단편적으로 외워야 할 부분하고는 좀 달라요. 간이 왜 간이에요? 간이니까 간이지. 위가 왜 위예요? 위라고 한 거예요. 그냥 뭘 이유를 찾아요. 근데 자동차 보험은 이유가 있다고요. 모든 거에.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, 그게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4교시에 우리 자동차 보험이 시작하죠. 시험 과목으로는. 많이 지치기도 하고,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막 손이 막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실 텐데, 자동차 보험은 전통적으로 점수를 많이 안 준다고들 해요. 그죠? 요번에 경험해 보신 분들 점수가 막 의학 80점 나오고 막 그러잖아.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오죠, 자동차 보험. 왜 점수가 안 나올까요, 자동차 보험은? 전 2가지에서 이유를 찾는데, 하나는 공부 어느 정도 합격선에 이르신 분들은 다 잘합니다. 상대적으로 다 잘해요. 네. 자동차 보험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님들도 얘기하지만 전반적인 합격선에 이르는 사람들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로직이 딱 짜져 있으니까 합격에 가까워진 사람들은 거의 일정한 답안들을 써내요. 차이가 거의 없어요. 점수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, 두 번째는
차감식으로 점수를 매겨요. 그러니까 이게 틀리면 감점 요인들을 막 준단 말이에요. 자동차 보험은. 뭐 전통적으로는 이게 사법고시 시험 보시던 출제위원분들 좀 나이가 있으실 거예요. 우리 자동차 보험 강사님들은, 그러니까 교수님들은, 출제하시는 분들은. 그래서 약간 점수가 이렇게 차감식으로 매기다 보니까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. 그래서 자동차 보험 제가 생각하는 점수가 짜다가 하면 그 이유예요.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? 자동차 보험이 과연 전략 과목이냐? 저는 단언컨대 전략 과목이라고 교재에는 썼어요. 전략 과목이 아닙니다. 쓰면 좀 그러니까. 근데 아주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학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자동차 보험은 50점을 목표로. 실제로 여러분들 많은 수기 보면 자동차 보험 50점이 목표였습니다. 근데 50점 맞아서 너무 좋습니다. 제가 이렇게 안내하고 요번에 뭐 수석 수강생도 모의고사 때 막 80점씩 맞고 그랬어요. 근데도 그 친구 5대 하나도 안 빼놓고, 근데 그 친구도 한 60점 초반 맞은 것 같아요. 자동차 보험 60점대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수강생 중에 60점대가 좀 많이 나왔어요. 이번에 합격한 친구들 보면. 근데 그 친구들 답안들도 제가 다 아니까, 아, 요렇게 쓰면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구나. 60점대를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. 저 9년 동안 강의하면서. 그래서 어쨌건 뭔가 검증이 된 거니까요. 점수는 낮게 나오지만 전략 과목은 아니에요. 점수가 낮게 나오니까. 그러면 다른 과목들은 뭐 물론 저 말고 다른 강사님들이 다 해줄 거고, 자동차 보험은 철저하게 2회 위주로, 암기량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. 제가 뭐 얘기도 하지만 보통 한 6월, 5월부터 암기해도 돼요. 네. 그럼 그때까지 뭘 하냐? 암기 안 하고 어떻게 해요? 불안해요? 불안하면 암기하든가. 그러니까 암기 안 해도 돼요.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2회 위주로 하면 나중엔 써져요. 혹시 뭐 유해생분들은 아시겠지만 달달달달달 그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. 지금은 그냥 쭉 이해하시고, 이해 뒤에 이제 외워야 될 때, 그리고 제가 중간에 아마 자료를 줄 겁니다.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, 그것만 외우면 돼요. 그것만 외우면 되고 저도 전에 제가 무슨 말을 했나, 올해도 제가 2022년도에 제가 무슨 말을 했나 이렇게 한번 쫙 돌려보고 와요. 제가 이상한 소리, 헛소리 했을까봐. 근데 제가 이렇게 돌리면서 보다 보면 내가 기본강 씨한테 저 얘기를 했어? 그 시험 문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. 제가 작년에 뭐 승낙 피보험자도 이거 나온다면 이게 나와야지, 피보험자.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기억도 없어.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놓치지 말고요. 왜 이 얘기를 하냐면, 오늘 찾아온 수강생이 기본 강의를 8번 돌려봤대요. 그냥 내가 하는 말을 외워버렸대요. 와, 지독하더라고요. 오늘 제가 그냥 이런 멘트들을 다 외웠대요. 이게 2배속으로 해도 저희는 뭐 이게 배수 제한 없죠. 아마 배수 제한이 없을 거예요.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. 그냥 외워버렸대. 근데 그 얘기 듣고, 와, 또 이런 애는 또 처음이네. 제 멘트까지 그냥 외워버렸대요. 근데 답안을 쓰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제가 나눠주는 그 답안지 있죠? 그 답안의 주인공이에요. 저보고 시험 보라고 그래도 저보다 잘 쓸 것 같아. 엄청 그 정도 다부진 각오들이 있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제가 뭐 이거 외우세요, 이거 하세요 라는 것들도 물론 있어요. 그렇지만 제 기본 강의의 내용들을 좀 충실하게 따라와 주시고, 크게 자동차 보험은 사례 문제랑 약술 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잖아요. 사례 문제는 말 그대로 사례예요. 근데 사례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. 줄어든다는 건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. 올해도 보면 사례 문제 나왔어요. 법률상 책임에 관한 내용들의 사례 문제 나왔고, 작년에도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 사례 같지 않은 사례가 나왔어요. 내년에 사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. 근데 사례를 준비하자고 하는 이유는, 사례는 대비를 하지 않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약술로 준비하다가 사례를 쓸 때 절대 못 써요. 근데 사례 위주로 학습을 하면 사례 안에 모든 내용들이 약술로 그대로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하면 그런가? 그러니까 큰 파일을 일단 공부하면 그 안에 지엽적인 짜잘한 것들은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것만 하면 이걸 하나로 못 묶어요. 사례 위주로,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님들이 다 사례 위주로 강의를 해요.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한 대로 사례 위주로 안 하다가 사례가 나오면 답이 없어요. 근데 사례 위주로 공부했는데 지금 3년 연속 약술의 비중이 굉장히 컸는데 다 막 자동차 보험 멘붕입니다 이런 사람 없었어요. 왜? 다 준비한 거 쓸 수 있었거든요. 왜냐면 그 준비를 하면 이게 써지니까. 자동차 보험 뭐 예를 들어서 불이타 문제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. 다 기본 강의 시간 때 사례를 통해서 연습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나온 거야. 그러니까 저는 올해도 사례 위주로 학습을 할 거고, 중간중간 요청하고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있을 겁니다. 그거는 이제 따로 외워야 될 것들, 따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있지만, 기본적으로는 사례 위주의,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할 거다. 그리고 약술 만약 나온다면
제일 1번으로 많이 나오는 건 누누이 그랬지만 당연히 개정되는 내용이겠죠. 네. 작년에도 개정 내용이 출제됐고 재작년도 개정 내용이 출제됐고 올해도 개정되는 게 있잖아요. 2023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개정 내용이 있어요. 그거 시험 문제 나오겠지. 일단 여러분들은 한 문제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. 그리고 사회적 이슈거리들 오늘 또 중간에 강의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. 그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민식이법 이런 거 있잖아요. 네, 그런 것들이 주제가 된 테마의 약술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 약관 자체에서 이제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래서 자회법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약술들은 제가 또 정리를 쫙 해드릴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저 편집 중에 있는데 이제 그 약술집 나오니까요. 기출문제랑 그런 것들 위주로 학습하시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요.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. 우리가 이해된 사람은 15 다음이 16인 걸 알아요. 16 다음 17인 걸 알잖아. 그럼 그거 이해된 사람 36 다음은 37인 것도 알지. 근데 그 앞에 37, 37, 37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. 이해한 다음 그 이해된 내용들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들이 생겨나거든요. 그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다 내가 갖다 짜집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.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. 어렵지 않죠. 이렇게까지만 들으면 혹시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. 이제 해보세요. 이제 좀 어려워져요. 교재 한번 볼까요? 우리 이제 보고 앞에 그냥 목차나 이런 데는 테이프로 붙여버리세요. 볼 거 아니잖아요, 여러분들 앞에. 네. 머릿말 그냥 열심히 하라 이 얘기입니다. 다 접어버려요. 다 앞에 내가 접고요. 18페이지부터 보세요. 18페이지. 그 앞에 13, 14, 15 나와 있는 그 보험 계약법적인 내용이니까요. 그거는 그냥 읽어보시고. 책 페이지 수 만들려고 넣은 거예요. 그냥 읽어보시고. 오늘 보고 안 봐도 돼요. 한번 읽어보시고. 18페이지 보면 이제 자동차 보험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, 이 교재가 없어요. 저 그냥 보세요. 일단 저는 제가 교재를 보세요. 여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. 근데 책 안 봐도 돼요, 저. 예. 뭐 제 수업 들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, 저 혼자 말 엄청 하고, 책도 안 보고 그냥 제가 혼자 판서로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아까 수요 조사했듯 자동차 보험을 뭐 들어보지도 못하신 분들 자동차 보험은 그냥 자동차구나 요거만 봤지 요거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는 생각과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좀 하면 우리 자동차 그림을 제가 매년 그리는데요. 이 그림 유튜브에서도 많아요. 제가 엄청 그려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그리니까 다른 강사님들도 이거 그림은 안 하고 PPT로 띄워가지고 또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. 제가 뭐 단언컨대 원조입니다. 이 그림. 모자 아니고 자동차예요. 쭉 타고 가요.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지금 돌아다니는 이 종로 한복판에 자동차들을 그려보세요. 오늘 타고 오신 분도 있죠. 상상을 해봐요. 내 차에. 나는 지금 운전하고 있어요. 내가 운전해요. 자, 그림은 뭐가 잘 그리냐? 이게 그걸 보고 유추할 수 있고, 저거 자동차네 하면 잘 그리는 그림이죠. 그죠? 저 와이프가 미대 나왔어요. 도대체 그 자동차 그림 좀 그려봐. 오빠 조금이라도 입체적으로 좀 그려봐. 자동차가 알잖아. 그죠? 이거 오케이. 이거 좋은 그림이에요. 자, 우웅 가다가 백화점 꽝 유리가 깨져요. 얘가 운전하다가. 이유는 얘가 졸음. 근데 운전하고 가다가 여기 백화점 입구에 들어가던 이 사람도 쳐요. 쾅! 그래서 이것도 망가지고요. 이 차도 깨지고 얘가 다리가 다치는데 얘도 핸들 에어백이 빵 터지면서 뭐 얼굴 찰과상을 입었다고 가정합시다. 이 그림 이해 안 가시는 분들 없죠. 자, 우리 뭐 공부하냐면요. 얘가 자기가 운전하다가 얘를 다치게 했는데 이 자동차를 얘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일반의 상식으로 생각해봐요. 내가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이 생기겠지, 얘는. 뭐예요? 나 가만히 있는데 얘 때문에 다친 거 아니에요.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뭘 것 같아요, 여러분? 누구야, 이 새끼야? 내 다친 것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거예요. 우리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. 그럼 얘가 얘한테 물어주는 요 배상, 우리 보상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. 요 배상의 단계,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. 손해배상이에요, 손해배상. 누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면 얘가 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. 이거 어렵지 않죠.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이해 가죠. 무슨 말인지. 당연한 거잖아요. 얘가 얘를 다치게 했으니까 얘는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해됐죠?
재수생들은 그냥 쭉 뭐 왜를 생각하면서 가봐요. 다음에 파생되는 것들도 고민해봐요. 유예생들은. 그러면 얘는 얘한테 돈 내놔라고 말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배우는데 이걸 손해배상인데 요거 손해배상의 담보가 우리 자동차보험,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게 될 자동차보험은 얘가 얘한테 물어주는 대인배상 들어보셨어요? 요 배상은 같은 말이고요. 대인,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물어줘야 될 것들을 담보하는 게 대인배상이에요. 자동차 가입하신 분들 집에 가서 증권 봐봐요. 대인배상. 이 내용 이해가죠, 이제. 대인배상 1과 2가 있어요. 요건 뒤에서 또 설명을 하고.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동차 보험은 얘가 다칠 수도 있잖아. 아까 얘가 다쳤다면 얼굴 철가상, 에어백 뻥 터져가지고. 얘가 다친 것도 담보하고 있어요. 우리 자동차 보험은. 이건 자기 신체 사고라고. 여러분들이 쉽게 내가 실비 들고 상해보험 들죠? 그런 성격이에요. 내가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? 그런 거 없잖아요. 그냥 나는 내가 든 보험으로 돈 받는 거예요. 이 구조예요. 우리 상해보험. 우리 자동차 보험 책 앞에 펴봐요. 풀네임이 뭐야? 자동차 보험 대인 실무 그 밑에 뭐 있어요? 뭐 안 써 있어? 대인 배상 및 자기 신체 사고예요. 과목명이 그거야. 대인 배상 및 자기 신체 사고가 우리 자동차 보험의 이론 및 실무예요. 이해됐나요? 무슨 말인지? 그럼 우리 뭐 배우는 거냐면 남 다치게 했을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다쳤을 때를 어떻게 그럴 때 어떻게 보상할 거야? 그거에 대한 보상의 기준과 실무를 물어보는 거라고요. 이해했죠? 어렵지 않죠? 처음 하시는 분도 이해 가죠? 그럼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담보가 무보험 자동차라고. 이것도 똑같은 상해보험인데 내 차가 아닌 내가 이번엔 얘 기준에서 이해하면 돼요. 얘 기준에서 상대방 차가 보험이 들지 않는 차로 내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. 그때 내 보험으로 처리되는 게 무보험 자동차 상이에요. 이건 또 설명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담보는 대인배상 1, 2 자기 신체 사고,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공부하는 거예요. 이해돼요? 무슨 말인지?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망가졌잖아. 차, 이거 백화점 문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? 이거 물어주는 걸 뭐라 하냐면 대물. 들어보셨죠? 남의 물건을 배상한다. 내 차 망가질 거 아니에요? 내 차 망가진 건 뭐? 자차 들어오죠? 자차. 자기 차량 손해. 그래서 내 차 재산보험적 성격을 띠는 거예요. 근데 요거 두 개는 우리가 공부할 일이 없어. 왜? 여러분들은 신체 손사, 여기 대물 공부 없죠? 다 신체 손사잖아요. 신체 손사는 요거 사람과 관계된 거. 내가 다치거나 내가 뭐 보험 들지 않는 사람의 차로 내가 다치거나 내가 남을 다치게 했을 때. 즉 자동차 보험은 여기서 시작이에요. 남을 다치게 하는 보험. 내가 남을 다치게 했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물어줘야 된다며. 아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며. 이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.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. 이건 책임보험인데 우리 계약법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이해되실 수 있고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 기준으로 이해하면 내가 남한테 물어줘야 되죠. 얘는 물어줘야 되잖아. 내 생돈, 예를 듭시다. 내 생돈 1억을 줬다고 쳐요. 그러면 그 뒤는 1억 다음은 내가 1억 주고 끝이 아니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. 난 불안한 거지. 1억 줄 수도 있는 거고 10억이면 내 돈 내야 되잖아. 그래서 얘가 보험을 드는 거예요. 뭐 갑이라고 칩시다. 갑 보험회사에 나 얘한테 물어줄 거를 네가 좀 담보해줘 라고 가입하는 게 우리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이에요. 그럼 정리할 수 있겠네. 나는 얘가 나라고 가정해요. 나는 쟤를 다치게 했을 때 쟤가 다쳐가지고 져야 될 책임, 이 배상, 손해배상 책임을 내가 물어줘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담보해 주는 거예요? 보험사가 물어주는 거예요. 이해가요? 무슨 말인지? 그러면 보험사가 얘한테 직접 주겠지. 우리 지금 현행 구조는 내가 얘한테 1억 주고 너 나한테 1억 내놔. 원래 구조는 그거예요. 왜? 내가 1억 줬으니까 나 손해 생겼지? 그러니까 나 그 1억을 보험사한테 1억 받아야지가 일반적인 구조라고요. 근데 그렇게 안 하죠. 이따가 하면 나오겠지만 얘는 얘한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. 보험사한테. 우리 상법에도 규정돼 있고 우리 자배법에도 그 내용들이 언급돼 있는데 직접 청구권에 의해서 피해자한테 보험사가 직접 주겠지. 그럼 난 돈 내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. 나의 손해를 담보해 주는 것이 보험회사가. 이해 갔나요? 여기까지? 어렵지 않죠? 하나도. 자, 그러면 보험사가 얘한테 주는 건 이게 비교되는 개념이에요. 보상이 아니고요. 배상이 아니고 보상이에요. 보상. 자, 이제 제가 뭘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얘는
얘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. 손해배상 책임, 물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건데 내가 보상받는 건 배상받는다고 말하지 않지. 보험사한테. 보험사한테 나는 보상을 받는다고 말해요. 요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. 왜 시작하려고 그러냐면 요 배상 책임의 기본이 되는 건 이 배상을 우리가 공부할 거거든요. 이제부터. 그리고 요 보상의 관계도 이해해야 돼요. 그럼 개인배상의 약관 규정이 뭐라고 돼 있냐면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는 피보험 자동차에 이 말 쭉 다 설명할 거예요.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대인배상 투는 소유사용 관리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법률상 책임, 자배법상의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우리는 물어줍니다. 이래요. 담보합니다. 그럼 기본 성격이 되는 건 뭐냐면 얘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해 주는 거예요. 그럼 대전제 조건은 뭐냐면 일단 얘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야 돼. 그럼 그 손해배상 책임에는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데 민법을 먼저 공부할 거고요. 자배법을 공부할 거예요. 자, 그럼 여러분들 저랑 30시간 기본 강의고 저랑 쭉 스텝을 밟아가는 건 다 이제 이 과정의 공부들을 공부하는 거예요.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팁을 드리면 자기 신체 사고는 배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까요? 하나도 안 나와요. 그래서 자기 신체 사고는 그냥 보상이에요, 보상. 누가 보상해 주는 거야? 보험사가 그냥 보상해 주는 거예요. 그럼 보상과 배상의 그냥 학문적 기준으로 이해합시다. 배상은 내가 남에게 잘못한 행위를 하는 거야. 더 아주 쉽게 적법한 행위를 하는 거야. 아니, 위법한 행위를 하는 거야. 얘가 얘한테 위법한 행위를 할 거야. 우리는 이제 다음에 그 위법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할 건데 얘가 얘한테 잘못한 거예요. 그 잘못한 걸 물어주는 게 배상이고 보험사는 보상은 잘못한 그러니까 위법 행위가 아니에요. 적법한 보상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 들어봤죠? 국가에서 뭐 보상한데 국가가 뭐 배상한다 그러지 않아요. 뭐 보상에 토지 보상 여기 나도 땅이 있어서 좀 보상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적법한 절차인 거예요. 위법하게 뭘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 내에서 처리되는 건 보상. 보험사가 뭘 잘못했어요? 가입한 거 그냥 주는 거예요. 이해됐나요? 나의 잘못된 행위로 물어주는 건 배상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험사는 가입해서 주기로 한 조건 내에 주면 보험사가 배상한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. 이해되죠? 무슨 말인지. 자, 우리는 이 큰 그림에서 이걸 공부할 겁니다. 네. 그래서 저랑 계속 하나하나 담보별로 이제 찾아 나갈 거예요.